그럼 우리 기초정보관리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칼라로 되어 있고 제목이 적혀 있는 게 시험 때 실제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참고로 해서 시험 문제를 풀면 돼요. 자, 그럼 기초정보관리 이해라는 이 문제는 우리 프로그램에서 자, 일반적으로 여기 안에서만 푼다고 보시면 돼요. 기초정보관리 이해 10점 되어 있는 이 큰 문제 카테고리 있죠? 그건 여기 안에서 풀 거예요. 자, 그럼 자료 설명은 문제가 아니에요. 자,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회사 등록인데 한국 주식회사 한국인삼은 대표자 변경 사유로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하여 발급받았다. 자, 지금 그 한국인삼이 우리 회사죠. 그래서 회사 등록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 회사 정보가 바뀌면 회사 등록이고 거래처 정보야지 거래처 등록하는 거죠. 그럼 사업자 등록증을 참고하여 변경 내용을 정정하시오. 메일 주소도 수정할 것. 자, 그럼 대표자가 한다인인데 자, 여기 회사 등록으로 가서 여기 회사 등록으로 가면 자, 지금은 우리가 회사가 여러 개 있지만 시험 때는 USB 꽂으면 딱 한 회사만 있을 거예요. 그럼 자, 여기에서 대표자가 이성천이 아니고 한다인.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 사실 안 봐도 거의 다 그대로 맞을 테니까. 근데 얘 데이터 업데이트 하면서 얘네들은 좀 틀렸네요. 그죠? 시험 때는 이렇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 연도 올리면서 전체 기수 올리기를 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기업 연월일이 2012년 13년도에 있는 거는 데이터 그 2020년도로 올리면서 같이 올라와 버려서 그렇지 시험 때랑 이렇게 안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메일 주소도 수정하라 그랬는데 이메일 주소는 추가 사항이 있어요. 그럼 추가 사항으로 가서 자, 여기 이메일 주소 보면 자, 여기에 코리아 2117 다음 넷 이렇게 적혀 있네요. 이렇게 하면 자, 이번 문제는 끝났어요. 그죠? 이건 지금 달라도 신경 쓰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했었어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 수정하는 거예요. 자, 재무상태표네요. 그럼 전기분 재무상태표로 들어가서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로 들어가서 자, 우리는 문제의 진한 글씨하고 우리 프로그램의 우측에 있는 이 금액들하고 맞는지를 확인해 갈 거예요. 자, 일단 뭐 유동자산 여기서부터 틀렸으니까 내부에 당좌자산의 금액이 틀리죠. 당좌자산이 4억 573만 원인데 4억 553만 원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럼 당좌자산이 현금부터니까 우리 책에 보시면 여기서부터 금액이 틀린 곳을 좀 찾아봐야겠네요. 현금 일치하고 당좌예금 일치하고 보통예금 일치하고 단기 매매 증권이 금액이 틀리다. 그죠? 그러면 1233만 원으로 수정하고 자, 그 외에는 뭐 우리가 확인 안 해도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얘가 맞아졌거든. 그죠? 그럼 이제 얘는 일치하고 재고자산도 일치하고 다음 비유동자산도 금액 차이가 크네요. 그럼 투자자산이 1200 일치하고 유형자산이 1980만원 일치하고 무형자산이 1500 일치하고 그럼 차이가 지금 기타 비유동자산이 없다 얘기는 아예 그죠?
근데 우리 교재는 기타 비유동 자산이 2천만 원 있네요. 그럼 지금 여기 금액이 없다는 건 아예 없는 거니까 추가해야 되고, 추가는 제일 아래 빈칸에다가, 제일 아래 빈칸에 F2번 눌러서 임차 보증금이다. 금액 2천만 원. 그럼 우리 총 자산 총계가 5억 4,253만 원으로 일치하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또 부채도 볼게요. 왜냐면 여기 차익이 떴잖아. 그럼 아직 더 남아 있다는 이야기, 더 틀리다는 이야기죠. 일치해야 되니까. 자, 그럼 유동부채에서도 금액이 틀리네요. 그럼 유동부채는 우리 책 보시면 외상매입금부터 시작이니까 외상매입금 찾아서 3,400 일치하고 3,550. 다음 우리 예수금이 없네요. 단기 차입금 5천만 원 있고 예수금 663만 원이 없죠. 예수금이. 그럼 아래에 또 예수금 663만 원을 써주고, 그러니까 유동부채의 금액이 일치하게 됐죠. 그죠? 다음 이제 비유동부채는 지금 문제선 0원인데 여기에 비유동부채가 들어와 있죠. 그죠? 그럼 이건 우리가 머리를 좀 써야 되겠네요. 자, 비유동부채는 임대보증금 예죠. 우리 임차보증금이라고 앞에 썼는데 이걸 임대보증금으로 잘못 썼었나 봐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임대보증금에서 위에 삭제 버튼 눌러서 얘를 지워줘야 되겠네요. 다음 얘 삭제 버튼 눌러서 확인 눌렀어요. 위에 삭제 버튼 있죠. 예. 그럼 일단 차이가 없으니까 거의 맞겠죠. 자, 부채 금액이 다 일치하게 바뀌었고 부채 총계 일치하고 자본은 일치하니까 그럼 여기에 수정이 전부 다 끝났네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얘가 끝났어요. 자, 다음 자, 3번에 거래처별 초기 월. 자, 외상매출금의 내용이 있고 미수금의 내용이 있고 뭐 이거에 대해서 입력하란 이야기죠. 자, 그럼 계정 과목은 여기에서 본 거예요. 얘 두 개. 자, 그럼 문제에서 여기 거래처별 초기월로 가서 먼저 외상매출금 찾아서 오른쪽에 다운유통 1,200만 원 F2번 눌러서 찾아야 돼요. 민정푸드 2,300만 원. 자, 다음 미수금을 찾아서 미수금도 세희 컴퓨터 그리고 가연 가구나라 이렇게 써주면 이번 것도 끝이죠. 그죠? 그럼 이제 기초정보관리
우리는 10점이 끝났어요. 자, 다음은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이제 거래자료 입력이라고 적혀 있죠. 자, 거래자료 입력에서는 우리 일반 전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하는 거예요. 홍보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나누어 줄 부채를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회사는 이 거래가 적격 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영수증 수취명세서 1과 2 서식을 작성하시오. 자, 평가 문제에 적혀 있는 걸 우린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분계부터 해야 되겠죠. 날짜가 영수증에 7월 8일 날 7월 8일 날 자, 우리 홍보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줄 거라는 건 광고 홍보 글자가 있으면 광고 선전비라고 생각하자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분계를 하면 자, 분계부터 보면 얘는 분계가 차변에 광고 선전비 금액 8만 원이고 이 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이게 먼저 분계가 되겠죠. 그럼 이걸 7월 8일 날 입력을 할게요. 뭐 대체 전표를 쓰셔도 되고 출금 전표 쓰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그럼 일반 전표 7월 8일 날 차변에 광고 선전비 당연히 800번대로 대변에 현금 8만 원이다. 자, 그럼 전표 입력하라는 건 이제 우리가 했고 다음 아이고 이제 전체 메뉴 가서 우측에 영수증 수취명세서 자,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클릭을 하고 자, 우리 영수증에 보면 적혀 있는 이 정보들 있죠. 여기 적혀 있는 이 정보 이걸 보고 이제 쭉 쓸 거예요. 여기 적혀 있는 정보를 보고 자, 그럼 거래일자는 2020년 07월 08일 아트 광고 성명은 김수빈 사업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 11 사업자 등록번호 거래 금액은 8만 원. 자, 여기는 우리 FAT 1급 시험에서는 뛰어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방금 우리는 광고 선전비라고 썼죠. 뭐 시험 때 적용은 굳이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영수증 보고 쭉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가급적이면 제가 입력한 화면보다는 문제 영수증을 보고 쭉 쓰세요. 나중에 시험 때 영수증 보고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어 값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 보고 써야 되는 거는 문제 있는 걸 보고 쓰시는 걸로 연습을 하세요. 자, 그럼 이제 입력이 끝나셨으면 항상 그래도 영수증 수취명세서 1번에 여기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안 들어와 있으면 블록이 누르라 그랬죠. 그래서 안 불러와 있을까봐. 그럼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창 닫으면서 저장. 그러면 이제 얘는 끝났고 자, 다음 2번
뭐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했네요. 그죠? 자, 그리고 다음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보통 예금 농협은행에서 지금 66만 원이 7월 31일 날 나갔고, 자, 본사 소유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보험 계약을 하고 1년분 보험료는 농협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회사는 보험 계약 시 비용 처리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보험료라고 처리한다라는 거죠. 그럼 평가 문제는 거래 자료 입력하고,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 등록 메뉴에 보험 기간을 수정하시오라고 적혀 있네요. 보험 기간이 지금 8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보험 기간이네요. 자, 그럼 먼저 우리 분계를 생각해 보면, 자, 분계는 차변에 비용 처리한다 했으니까 보험료 800번 되고 금액은 66만 원인데 이 돈이 보통 예금 농협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써줄 거고, 자, 그럼 먼저 일반 전표 돈이 빠져나간 날이 7월 31일이죠. 그럼 7월 31일 날 차변에 보험료 66만 원, 대변에 보통 예금 농협은행 66만 원이다. 먼저 이렇게 분계를 해놓고, 자, 다 하셨으면 이제 우리 업무용승용차 등록 메뉴에 보험 기간을 수정하라고 했죠. 그럼 자, 전체 메뉴에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으로 가서, 자, 우리 자동차를 선택을 하고, 자, 보험 기간이 아예 지금 이 차 맞죠? 241수 9750, 보험 기간을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이다. 이렇게 수정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죠? 지금 얘 수정한 거예요. 보험 기간 적혀 있는 거 보고, 이거 말고는 뭐 자금 관리를 뭐 수행해라 뭐 이런 말은 없으니까 얘를 그냥 기간만 수정해 주면 되겠네요. 그죠? 다음 이제 3번에 징빙에 의한 전표 입력이 있는데, 뭐 영수증이 청구 영수증, 등기우편료가 있고 신용카드로 한 개 있고. 자, 그럼 자료 1은 회사 임시주주총회 개최 안내장 발송을 위한 등기우편 청구 수령증이다. 자료 2는 해당 등기우편 발송비를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 후 수령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이다.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우편을 카드로 결제했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카드를 기준으로 우리가 결제한 날을 기준으로 갈 거니까 거래 일시가 8월 13일이고, 그리고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거래처 필요하겠죠. 국민카드고, 그리고 우리 등기우편이니까
우리는 통신비라는 계정 과목을 쓰겠죠. 자, 그럼 분계를 먼저 해보면 차변에 통신비 800번대로 75만원, 대변에 카드 썼는데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고 카드는 국민카드다 75만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분계가 되면 되죠. 자, 그럼 이제 이걸 8월 13일자로 해서 차변에 통신비 75만원, 대변에 미지급금 국민카드 75만원. 자, 다음 이제 다음 페이지 4번에 약속 어음 발행 거래, 어음을 발행할 건가 보네요. 2천만 원짜리 어음 발행하는 게 있고 우리 회사가 여기에 있죠. 그리고 돈도 200만 원을 찾으신 금액, 돈이 나갔네요. 8월 21일 날 같은 날짜에. 자, 자료 설명에서 수화유통에 대한 6월 5일자 외상 매입금 중 일부는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잔액은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자, 그럼 6월 5일자 매입 매출 전표를 확인한 후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그리고 자금 관련 정보 입력하여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시오. 자, 이 자금 관리도 하는 이야기죠. 등록된 어음을 선택하라 그랬으니까 어음은 등록이 되어 있나 봐요. 그럼 먼저 문제 평가 문제를 다 하는 거예요. 자료 설명이 있는 거 다 하는 건 아니고. 그럼 6월 5일자 매입 매출 전표 확인하래요. 2200이겠지. 지금 우리가 준 돈이 2200이니까. 하지만 저는 시키면 시킨 대로 해요. 여기에 외상 매입금 2200만 원 보이시죠? 외상 매입금 2200. 이걸 지금 갚는 거잖아. 2천만 원짜리 어음 발행해 주고 200만 원 보통 예금에서 주고. 지금 그 상황이죠.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외상 매입금 대면에 있는 거 지금 돈 갚는 거니까 차변에 오늘 날짜가 8월 21일 날 차변에 외상 매입금 수화 유통 거 2200을 치우고, 자, 여기다 분계 해놓고 할게요. 자, 바로 그냥 써버렸네. 자, 외상 매입금 수화 유통 거 2200만 원을 치우고, 자, 이걸 주기 위해 어음 발행했는데 어음 발행할 땐 일반적인 상거래냐 보는데 외상 매입금은 매입 채무로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오는 거니까 지급 어음이다. 수화 유통 이 금액은 2천만 원으로 했고, 그리고 200만 원은 우리 보통 예금에서 돈 빠져 나갔죠. 우리 은행에서 나갔다. 이렇게 분계가 먼저 돼야 되겠죠. 그럼 이 분계를 컴퓨터에 먼저 입력을 하고, 차변까지 앞에 쓰고 제가 내렸죠. 대변에 보통예금 우리은행 200, 대변에 지급어음 수화유통
2천. 먼저 분계를 해놓고 자, 다음 지급어음에서 자금 관리. 우리 과거에 제가 F3번이라고 말했던 거. 그거 기억 안 날까 봐 제가 계속 여기 눌렀던 거예요. 오랜만에 보면 여러분 기억 안 날 수 있으니까. 그럼 자금 관리 F3번 누르시거나 자금 관리 클릭하면 아래쪽 활성화됐죠? 그럼 어음 번호에서 F2번 누르고 자, 등록되어 있는 거 쓰라 그랬는데 딱 이 번호가 하나 등록되어 있네요. 하나만. 자, 그럼 얘 선택하고 다음 발행일자는 2020년 8월 21일 맞고 만기일은 2020년 10월 21일로 수정해주고 우리은행 역삼 지점이니까 아래쪽만 이렇게 되면 4번 문제도 끝났죠. 지금까지 우리 공부해왔던 거하고 실제 시험 나오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했던 거 계속 복습하자라고 했던 거예요. 다음 이제 5번에 이제 일반 거래 그냥 일반 전표처럼 생각하면 돼요. 출장비 정산하는 거 출장비 정상서에 자 우리 출장비 지급받은 거는 37만원 소요한 거는 40만원 그럼 지출 내역 보면 숙박비, 식비, 교통비, 매출처, 선물비가 적혀있죠. 제가 전에 이런 상황 때문에 출장 가서 돈을 써도 이 사람이 돈 쓴 게 전부 다 출장비인지 거래처한테 뭐 한 접대비인지를 확인하라고 했었었는데 이번에 거래처 선물비가 보이죠. 얘는 접대비로 해야 되겠네요. 그럼 9월 16일 출장을 마친 직원의 출장비 정산 내역을 보고받고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9월 13일 거래를 확인한 후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지금 16일 날 정산하는 거고 그럼 9월 13일 자료 보라 그랬으니까 9월 13일자로 가면 이때 대변에 현금으로 37만원 주면서 가지급금으로 손민경이다라고 써뒀죠. 그랬으면 지금 이제 이렇게 분계가 돼야 되겠죠. 이 가지급금이 대변에 와서 이제 정산을 하고 자 그럼 그 내역을 이제 우리는 쓸 건데 자 보면 출장비로 쓴 여비 교통비는 금액이 22 3만원 25만원 10만원 하면 35만원이고 그리고 거래처 선물한 거 이 5만원은 접대비다. 이렇게 분계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걸 일반 전표에 오늘 먼저 고마워요 조리씨. 자 차이 안 맞는데 이대로 끝낼 뻔했네. 그럼 현금으로 우리 지급했다라고 적혀있죠. 그럼 대변에 현금으로 받은 돈보다 많이 썼으니까 3만원을 줘야 되겠죠. 조리씨 고마워요. 자 그럼 이제 이걸 9월 16일 날 자, 우리 대변에 가지급금
손민경 37만원 줬던 거 지우고 차변에 여비교통비 35만원이 들어갔고 접대비가 5만원이고 차이나는 3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자, 다음 6번. 자, 기타 일반 거래인데 배송 전문 업체인 서울 퀵서비스에 판매 상품의 배송을 의뢰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이번엔 물건 팔면서 운송비 들어간 거는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죠. 사올 때는 취득원가에 포함하는데 팔 때는 우리는 판매 관련 비용 판관비로 해서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을 쓰죠. 그리고 날짜 9월 22일이네요. 자, 그리고 이 돈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럼 현금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으로 2만원이 나갈 거고 차변에 운반비 2만원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오늘 날짜 9월 22일 날 대변에 현금으로 2만원 나가고 차변에 운반비가 2만원이다. 지금 이렇게 전표 입력한 것만 점수 전부 다 합이 20점이에요. 지금 여기까지가 20점이었고 이제 다음 자, 부가가치세 문제에서 우리 시험 때 부가가치세 문제는 한 문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문제가 나와요. 우리 그 AT 시험은 문제가 틀이 있어요. 얘를 낸다, 얘를 낸다 이렇게 틀이 있기 때문에 한 문제는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게 나오는데 이렇게 빨간색 거래명세에 서면 세금계산서 발행이구나. 그리고 발행이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니까 메인 매출 전표에서 과세 유형은 11번 매출 과세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자, 이 거래명세서 내용 있고 아래 자료 설명 보면 상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였다. 상품 판매 대금 중 150만 원은 자기압 수표로 받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자, 그럼 뭐 자기압 수표 받았으니까 현금 받은 거고 그리고 잔액은 나머지 다 외상이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출금. 자, 거래명세서에 의해 메인 매출 자료 입력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 및 전송하시오. 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 및 전송 일자는 고려하지 말 것. 이게 앞에 제가 그 과금 옵션이나 이런 게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아래쪽 쓰는 건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먼저 10월 11일자로 메인 매출 전표를 먼저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에 10월 11일 날 자,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니까 11번 매출과세고 자, 그리고 우리 문제 보시면 인삼 엑기스 20개 22만 5천원 거래처는 민지유통. 자, 세금계산서 발행할 거면
우리 여기를 비워놔야 되죠. 자, 그리고 분계는 혼합이라고 할 수밖에 없네요. 자, 상품 매출한 건 맞고 차변에 자기합수표로 150만원 받았어요. 현금으로 150만원. 나머지는 외상했어요.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출금 345만원이다. 먼저 이렇게 분계가 돼야 되겠죠. 먼저 분계가 되셨으면 입력하셨죠? 그럼 이제 전체 메뉴로 가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자, 그리고 지금의 10월 11일 거. 나왔으면 앞에 체크하고 전자 발행 그리고 확인. 자, 그리고 발행. 다음 아카데미 전자 세금 계산서로 가서 로그인하고 매출 조회 발행해서 승인 번호 나오면 끝. 자, 그럼 이번 문제는 끝났고 이제 다음 557페이지 오른쪽에 매출 거래다라고 아예 대놓고 매출이라고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럼 자료 설명에서 개인 소비자인 김현겸에게 상품 홍삼즙을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이다. 그럼 신용카드 매출전표면 우리는 이거 확인해야 되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적혀 있으니까 얘는 과세거래예요. 그럼 17번 카드 과세라고 할 거고 매입 매출 자료 입력하고 매출 채권에 대해 외상 매출금 계정으로 처리할 것. 우리는 이런 글자 안 적혀 있었어도 외상 매출금으로 할 거였어요. 그렇죠? 자, 그럼 날짜는 10월 24일이고 그리고 삼성카드로 판 거예요. 김현겸한테. 자, 이렇게 이제 우리 필요한 정보 봤죠? 그리고 46만 2천원이다라고 써줄 거예요. 자, 그럼 날짜 10월 24일 날 17번 카드 과세고 거래처는 우리 방금 삼성카드였죠. 카드사가. 자, 그리고 홍상즙이고 금액은 46만 2천원이라고 쓰면 분리될 거고 상대방은 김현겸. 자, 카드 거래면 우리 시험 때는 4번 카드다라고 제가 하자라고 했었었죠. 4번 카드라고 하니까 외상매출금에 카드사가 붙었으니까. 그럼 지금 우리는 상품 판 거 맞으니까 엔터만 치면 자, 이번 문제도 끝났죠. 자, 다음 3번의 매입 거래에서 이번엔 파란색 세금계산서예요. 그럼 파란색 세금계산서가 보이면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죠? 불공제 사유인지를 봐야 되죠.
파란색 임계양서는 매입이잖아. 세임계양서 받았으면 불공제 사유인지 보는 거예요. 자, 일단 산악자전거 샀는데 자료 설명에 대표이사 한다인이 개인 레저용으로 사용할 자전거를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이런 나쁜 사람이, 그죠? 회사 돈으로. 그러면 당연히 매입세 공제도 안 되고 이 돈은 대표이사가 가져간 걸로 처리할 거예요. 그게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계 처리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해 버릴 거예요. 대표이사가 가져갔다라고. 자, 그리고 외상이니까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라서 미지급금이라고 처리되겠죠. 자, 그럼 불공제 사유니까 날짜 작성일자 보면 11월 8일 날 과세 유형은 54번 불공. 54번 불공. 그럼 불공제 사유 중에서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쓴 건 사업하고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고, 아래 산악자전거 한 대 250만원. 자전거가 뭐 이렇게 비싸. 자, 그렇죠. 상대방은 탑스포츠고, 자, 우리 전자세금계산서는 우리 첫 번째 문제를 제외하고는 다 전자입력으로 해라라고 문제에 다 적혀 있어요. 한 문제만 발급이다라고 적혀 있고, 자, 그럼 1번 눌러서 전자입력. 자, 분계는 혼합. 그럼 이 돈은 상품이 아니라 대표이사가 가져간 거죠. 대표이사가 가져가면 가지급금이다라고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이사 이름 한다인이다라고 거래처도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미지급금이다. 직원이 가져갔으면 복리후생비로 쓰고 거래처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직원이 가져갔으면. 직원이 가져간 거는 뭐 법인한테 직원 줬다고 잘했어. 끝이에요. 근데 대표이사가 가져갔으면 이건 대표이사가 돈 가져간 거는 똑같은 거죠. 돈 가져가서 샀던, 우리 회사 돈으로 샀던 대표이사가 돈 가져간다라는 표현으로 대여금의 의미로 가지급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 자, 다음 페이지. 자, 매입 거래에서 이번에 신용카드 매출 전편된 매입이죠. 본사 매장에서 사용할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고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럼 얘 과세니까. 그럼 57번 카드 과세고, 농협카드로 샀고 날짜는 10월 15일. 우리가 산 곳은 민규가전이고, 그렇죠? 그리고 뭐 330만 원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이제 정보 확인했네요. 자, 그럼 날짜 10월 15일. 이번엔 57번 카드 과세고, 카드는 농협카드. 자, 우리가 산 거는 공기청정기를 샀고, 금액은 330만 원이라고 쓰면 분리될 거고. 자, 거래처는 민규가전에서 샀고, 카드니까 분계는 4번 카드 하면 미지급금의 카드사가 붙어 있죠. 그죠? 자, 그리고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런 공기청정기는 비품이다라고 처리해 줘야 되겠죠. 우리 회사 공장에 있었을 거니까 우리는 비품이다라고 처리할 거예요. 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여기까지만 합시다. 쉬었다 할게요.